1학년 통합과학 친구들 교과서 읽기 함께 하겠습니다. 단원은요 0603 산과 염기입니다. 산과 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186쪽입니다. 교과서 186쪽 산과 염기입니다. 학습 목표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확인하여 생활 주변의 물질들을 산과 염기로 구분할 수 있다. 산과 염기가 각각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머리카락이나 음식물 찌꺼기에 의해 배수구가 막혔을 때는 산이 아니라 염기가 들어있는 세척액을 이용한다. 이것은 산과 염기의 어떤 성질 때문일까? 핵심 개념입니다. 산성과 염기성,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지시약. 교과서 계속 읽습니다. 레몬은 신맛이 나는데 이는 레몬에 산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반면 설탕과자, 달고나를 만들 때 넣는 소다는 쓴맛이 나는데 이는 소다가 염기이기 때문이다. 맛이 다른 것 외에 산과 염기는 어떤 성질을 지닐까? 교과서 아랫부분으로 내려갑니다. 산과 염기는 어떻게 구분할까? 실험 해보기가 있습니다. 흰 종이 위에 24 홈판을 올려놓고 그림과 같이 식초, 레몬즙, 사이다, 비눗물, 소다용의 유리세정제를 각각 넣습니다. 식초 쭉 넣고요. 레몬즙 쭉 넣고요. 사이다 4번 넣고요. 비눗물 4번 넣고요. 소다용액 4번 넣고요. 유리세정제를 각각 4곳에 넣습니다. 가로줄 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붉은색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각각 넣어서 테스트해 봅니다. 리트머스 종이를 각각 테스트하고요. 두 번째는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을 테스트합니다. 페놀프탈레인을 각각 떨어뜨려 봅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 리본을 각각 넣어 봅니다. 네 번째는 달걀 껍데기의 반응을 봅니다. 그랬을 때요 어떤 변화가 예상되냐 하면 여러분 학교에 오시면 오프라인으로 오시면 그때 실험 함께 하겠습니다. 리트머스 종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요. 식초, 레몬즙, 사이다는 공통적으로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만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만 붉게 색깔이 변합니다. 그리고요. 비눗물과 소다용액과 유리세정제는 또 같은 성질을 띄어요. 그래서요. 페놀프탈레인은 변하지 않고 여기서만 변하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리본과 식초 반응하고요. 산에서는 반응하고요. 달걀 껍데기와 반응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색깔이 변하는 거는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위 물질들을 산과 염기로 구분해보고 그렇게 구분한 까닭을 설명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아까 책에서 읽은 것처럼 신맛이 나는 건 산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식초 시큼하고요. 레몬즙 시큼하고요. 사이다 역시 신맛이 없지만 그래도 얘는 산성이라는 거 여기 지시약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산성과 염기성 교과서 187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식초와 레몬즙은 서로 다른 물질이지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고 금속 마그네슘이나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면 기체를 발생시키는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산성이라고 합니다.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산이라고 합니다. 산에는 염산, 황산, 아세트산, 탄산, 질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눗물과 소다 용액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게 변화시키는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하고요. 염기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염기에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암모니아수 등이 있습니다. 자,
실험을 보시면 지금 리트머스 종이는 기본이 이렇게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요. 어떤 건 이렇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산성 레몬에다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두 개를 답을 다 대어 보는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변화가 없고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만 붉게 변화가 됩니다. 이번에는 염기성 물질의 베이킹소다에다가 리트머스 종이를 넣으면 역시 둘 다 데워 봅니다. 이번에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변화가 없고요. 붉은색 리트머스 닿은 쪽만 푸르게 변화됩니다. 그리고요, 산성용액에서는 산은 금속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산은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자, 산은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대표적으로 HCl 염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마그네슘은 이온화됩니다. 그래서 MgCl이 되고요. H2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금속의 반응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속의 반응성을 보시면 자, 수소이온은 여기 있고요. 수소이온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산화가 아주 잘 되는 금속이고요. 그래서 HCl과 마그네슘을 넣으면 MgCl2가 되겠죠. 염화 마그네슘이 되고요.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마그네슘을 넣으면 물론 다른 금속, 칼륨 금속, 칼슘 금속, 나트륨 금속을 염산에다 넣어도 금속은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염산에 넣었을 때 반응하지 않는 금속도 있어요.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이런 친구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온화 경향이 더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산은 금속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산화환원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은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요, 이것들은 산성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반면 염기성의 공통적인 특징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킵니다. 아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꼭 실험합시다. 염기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게 변화시킵니다. 자, 여기다가 염기성 물질을 넣었고요. 페놀프탈레인이 원래는 투명한 용액이에요. 투명한 용액인데 페놀프탈레인을 여기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이 용액 전체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아, 그러면 이 물질은 염기성이네 하고 알려주는 페놀프탈레인은 지시약으로 쓰입니다. 염기는 손에 닿으면 미끈거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산성은 대표적으로 신맛이 납니다. 염기는 대표적으로 손에 닿으면 미끌거리는 성질이 있습니다.로 대표적으로 구별하지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봅시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금속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건 산이고요. 염기는 금속 마그네슘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산과 염기를 찾아 설명해 봅시다. 주로 산은 우리 음식물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사이다가 있네, 포카리 스웨트에 구연산이 있네, 음료수가 시큼시큼하네, 오늘 소화가 안 돼서 매실용액을 먹었네. 대부분 산일 거고요. 염기는요, 주로 욕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정제, 비누, 락스, 세정제 이런 것들은 염기성을 가진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읽겠습니다. 산과 염기의 이온화. 교과서 188페이지입니다. 이온화라는 건 물질이 물에 녹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전에 이온 결합 배웠습니다. 대표적인 이온 결합이 NaCl 염화 나트륨 소금입니다.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여 이온 결합이 형성되었고요. 이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녹았을 때 전기가 통해요 라는 거 1학기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이온화 같은 이온화입니다. 산과 염기의 이온화
묽은 염산과 묽은 황산 수용액은 둘 다 푸른색 리트머스를 붉게 변화시키는 산성입니다. 반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수산화 칼슘 수용액은 둘 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화학식이 서로 다른 산과 염기가 각각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료 해석 해보기를 봅시다. 산과 염기에 각각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온은 무엇인가? 그림 가는 염화수소와 황산이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된 모습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묽은 염산은 HCl이고요. HCl은요, 물에 녹으면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을 거예요.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분리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묽은 황산은요, H2SO4인데요. 수소이온과 황산이온으로 분리될 건데요. 얘는 SO4 2가 마이너스인 전자 두 개를 얻는 황산이온이고요. 전자 한 개를 주는 수소이온이니까 이 친구는 아마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수소이온과 황산이온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지금 수소이온 두 개가 있을 때 황산이온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소이온 두 개가 있을 때 황산이온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묽은 염산은 수소이온, 염화이온, 수소이온, 염화이온, 수소이온, 염화이온, 수소이온, 염화이온 한 개 한 개씩 들어있고요. 그러면 묽은 염산과 묽은 황산에 공통으로 포함된 이온의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네, 그러면 공통으로 포함된 이온은 수소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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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이온이고요. 역시 수소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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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이온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나는 수산화 나트륨과 수산화 칼슘이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된 모습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요, 화학식 분자식 NaOH입니다. 요렇게가 수산화고요, 얘가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온화되면 Na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 즉 수산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으로 이온화됩니다. 그림을 보면 나트륨 이온은 이게 나트륨 이온일 거고요. 수산화 이온은 왜 이렇게 그려져 있냐면 빨강, 하양이 눈사람처럼 그려져 있냐면 수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을 한 상태라서 그래요. 두 개가 공유 결합을 한 상태로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요, 아마 빨강색이 산소겠지요. 왜냐하면 분자량이 더 크니까. 그리고요, 원자량이 더 크니까 원자 번호도 더 크고요. 수소는 1번이고 산소는 8번인가요? 6번인가요? 자, 네, 산소는 8번이네요. 체외각 전자가 6개 있는 8번이네요. 네, 그러니까 더 뚱뚱하니까 빨간색 산소고요.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산화 이온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번에는 수산화 칼슘 용액입니다. 수용액입니다. 수산화 칼슘 수용액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온화되면 Ca 2가 플러스 이온과 OH 1가 마이너스 이온입니다. 그러면 얘가 두 개를 전자를 내놔야 되니까 얘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칼슘 이온이 하나 있을 때 수산화 이온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네요. 칼슘 이온이 하나 있을 때 수산화 이온이 두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수산화 칼슘 수용액에 공통으로 포함된 이온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자. 네,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면 둘 다 뭐가 들어있냐면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네요.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산과 염기가 각각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산은요, 수소이온이 들어있고요, 염기는요,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각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신맛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끌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과서 계속 읽겠습니다. 교과서 읽기 전에 우리 1학기 때 배운 주기율표 다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요,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우리 했었고요. 이 중에서 1족은 체외각 전자가 1개 있고요. 2족은 체외각 전자가 2개 있고요. 3족은 체외각 전자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1족에 있는 아이들은 금속들은
최외각 전자를 한 개를 주고 일가 양이온이 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래서 리튬 일가 양이온, 나트륨 일가 양이온, 칼륨 일가 양이온이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고요.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가 있으니까 이가 양이온, 칼슘 이가 양이온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비금속이고요. 수소와 함께 비금속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익숙한 거 구리는 이가양이온이 되고 싶어 하고요. 철도 이가양이온이고요. 그리고 아연도 이가양이온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HCl이 되고 MgCl2가 되는 이유는 얘는 일가음이온, 얘는 일가양이온이기 때문에 얘는 이가양이온, 얘는 일가음이온이기 때문에 개수 맞춰주려고 얘는 원자가 2배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 그래서 NaOH가 되지만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이 되지만 CaOH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양이온, 얘가 일가니까 일가음이온이니까 이 친구가 2개가 있어야 되니까 수산화칼슘은 CaOH2 이렇게 적혀집니다. 우리 주기율표에서 그 사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온화식 계속하겠습니다. 교과서 189페이지입니다.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녹으면 양이온인 수소이온과 음이온인 염화이온으로 이온화됩니다. HCl이 이온화되어서 수소이온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온화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세트산과 황산도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되어 수소이온을 내놓습니다. 이처럼 산은 수용액에서 모두 수소이온을 내놓습니다. 산은 수용액에서 모두 수소이온이 들어있으며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납니다. 또 다른 산, 아세트산을 봅시다. 아세트산은 CH3COOH인데요. 수소이온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황산은 H2SO4인데요. 황산인데요. 수소이온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아세트산은 수소이온 H 플러스 이온과 아세트산이온 CH3COO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이온화되고요. 황산은 수소이온 H 플러스 이온과 SO4 이가 마이너스 이온 황산이온 음이온으로 이온화됩니다. 질산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이온화되는지 식으로 적어봅시다. 자, 얘 1가 마이너스 이온이고요. 얘는 1가 플러스 이온이니까 H 플러스 이온과 NO3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온화됩니다. 자, 이번에는 염기성 물질입니다. 수산화 나트륨 이온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과 음이온인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됩니다.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뒤에 거부터 읽어서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이온화되면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입니다. 수산화 이온은 마찬가지로 산소와 수소가 붙어서 공유결합한 한 덩어리가 음이온이 된다는 거고요. 나트륨은 일가 양이온이 됩니다. 금속 1쪽이라서 전자 하나를 주고 싶어하는 일가 양이온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산화칼륨과 수산화칼슘도 물에 녹으면 이온화되어 수산화 이온을 내놓습니다. 이처럼 염기는 수용액에서 모두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으며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납니다. KOH 수산화칼륨이라고 읽습니다. 양이온 K 플러스 칼륨 이온과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되고요. 수산화칼슘, 자, 얘는요 칼슘 이온은 이가 양이온이에요. 왜냐하면 원자 번호가 주기율표를 봤을 때 우리가 1족과 2족이 다릅니다. 칼륨은 1족이고요. 그래서 1가 양이온이 되고요. 칼슘은 2가 양이온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렇지만 여긴 수산화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은 1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2개가 필요해서 이렇게 화학시에 CaOH2라고 적고요. 칼슘 이온과 수산화 이온 2개로 분리됩니다. 자, 수산화 마그네슘은 어떻게 이온화되는지 분리해 봅시다. 네, 그러면 Mg 2가 플러스 이온과 OH 1가 마이너스 이온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온화되겠습니다. 역시 수산화 이온이 나오는 염기 물질입니다. 염기성을 띱니다.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하고요.
레몬에서 전기 전도성 측정기를 꼽으면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고요. 우리는 소리 나는 걸로 했죠. 소리도 납니다. 그 까닭은요.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서요. 이온이 이동하면서 전기가 통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구와 우주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산염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빠르게 읽고 넘어갑니다. 지구와 우주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산염기의 사례를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 산성화에 관한 과학 기사의 일부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